동력 전달 장치의 1번 부품도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동력 전달 장치 4번이라는 폴더는 하나 만들고 먼저 시작합시다. 새 어셈블리 파일을 하나 만들고, 얘는 동력 전달 장치 공사, 요렇게 어셈블리 파일도 저장을 해주고, 요거를 작성할 새 폴더는 역시 동력 전달 장치 공사라는 요 어셈블리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먼저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어셈블리를 만들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해볼게요. 먼저 웍스에서 새 파일 가는데, 요거 어셈블리로 가자고 한 거죠? 확인. 자, 당근 어셈블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셈블리 시작해 가지고 부품을 찾아달라, 요런 속성창에 요 버튼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일단 얘는 취소하고 폴더를 만들면서 어셈블리 파일을 저장하자는 거니까 취소하면서 저장 버튼 누르는데, 어셈블리를 어디에다 저장할까? 요렇게 해가지고 동력4, 우리가 뭡니까 어제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죠. 스프라켓 만들어서 넣어 놓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저장하는데, 얘를 동력 전달 장치 4번이라고 어셈블리 이름을 저장하자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어셈블리에서 하향식 설계로 들어갈 때 어셈블리에서 부품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버튼을 눌렀어요? 부품 삽입 밑에 있는, 그래요, 새 파트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죠. 요거 누를 때 이 새 파트에 정렬될 면으로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을 선택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파트의 정면 평면을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으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파트 입장에서는 정면 평면이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으로 정렬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요 단어의 차이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새 파트 눌러서 우측면 평면,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 요렇게 누르면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은 요거였지만 파트 입장에서 정면 평면은 요거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스케치 상태인데, 자, 요 본체를 만들 때 뭐부터 생각하는 게 좋아요? 형상을 세 덩어리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죠. 요거 한 덩어리 만들고, 바닥판 하나 만들고, 요 사이에 보강대 영상 추가해서 만들고,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요런 식으로 가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좌측면도를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이 중심의 위치를 64 플러스 마이너스 0.023, 공차로 이야기하면은 그 플러스 0.023의 공차를 유지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명시가 돼 있네.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다가 중심선을 이렇게 잡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중심선의 위치를 64로 잡으면 회전 보스 베이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좌측면대에서 이야기하는 요 공차를 관리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면은 먼저 중심선을 그어 볼게요. 요래 하나 그었죠. 그래 놓고 원점에서 중심선까지 거리를 64. 64라는 말을 보니까 육사 황동이 생각나네요. 기계 재료에서. 황동은 무슨 황동입니까? 어떤 색깔이에요? 누르끼리한, 그렇죠. 금색깔 비슷한 구리를 황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사 황동인데 구리가 6이고 아연이 4. 미안해요. 예, 요거로 집중할게요. 자, 육사황동이라는 것도 납니다만이.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을 원점에서부터 64로 위로 올렸어요. 64.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피처 영상을 만들 거는 요 선을 먼저 잡아 볼게요. 요 선은 중심선에 대해서 반지름으로 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재는 게 맞아요? 여기선 지름으로, 민석씨, 그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지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원통 영상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얘는 몇 파이가 나오던가요? 6이, 그죠? 6이가 나오고, 원점 위치, 여기 원점 위치를 놓고 요렇게 여러분이 자로 실측해 보시면 요쪽으로 가는 거리나 요쪽으로 가는 거리, 커버 조립면까지 요 A하고 B하고 좌우 대칭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요 전체 폭으로 보는 게 오히려 오차 없이 측정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체를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얼마 나오던가요? 네, 육사항동. 그만할게요. 육사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다가 일단 선 그리기를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놨어요. 그리고 체인 끝에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내렸어요. 알아.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넣을 수는 없네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기 중간점에서 중심선을 시작해 가지고 원점을 향해 중심선을 긋고 얘를 수직 조건 주면 좌우 대칭이 잡히지 않겠어요? 자, 형상에 대한 구속을 먼저 가봅니다. 그럼 자, 중간점에서 시작해서 원점으로 이렇게 내려 긋고, 자, 요 중심선을 수직 조건을 줘버려요. 그러면 요 상황이면 좌우 대칭이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실측한 값들을 넣어 봅니다. 얘를 선분 선택하고 중심선 선택해서 이렇게 아래로 클릭해 가지고 6, 2 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서 얘네는 6, 4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네가 만들어졌나요? 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각지게 파졌을까요? 이거 베어링이잖아요. 베어링이니까 원통 구멍으로 파고 들어갔겠네. 아,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먼저 덩어리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는 거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먼저 파는 것도 감안해서 다 이렇게 스케치해서 한 번에 회전 보스 베이스 돌리면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덩어리 만들고 파는 거로 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쪽에 요 구멍 영상이 파질 거를 미리 그려가지고 돌리자는 이야기죠. 회전 보스 베이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요거는 실측했을 거예요?
그죠? 실측 안 해도 됩니다. 자, 요 베어링의 남바는 6004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KS 기계제도 규격 PDF 파일에서 이 데이터를 찾아 드릴게요. 국가기술 자격 CAD 실기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에서 20항인가? 30항쯤이겠구나. 20 몇 항쯤이겠다. 23항. 23항에 보면은 깊은 원 볼 베어링 요 규격이 여기 바로 있죠. 그리고 얘는 6003이래네요. 6003이라는 거는 계열 번호를 이야기했을 때 요거예요. 이 6004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봤을 때 앞에 두 자리는 계열 번호라고 해가지고 60 계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웍스에서도 툴박스에서 이 베어링을 꺼낼 때는 60 계열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파트 작성해서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60 계열에서 6004 요거네요. 바깥지름 D 요것이 42라고 이렇게 써 있죠. 안지름 D 요거는 20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제가 작업한 분들에게 요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베어링의 코너알은 0.6 요건데 베어링의 코너알도 규격집을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 그림들을 가지고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범의 그림인데 바깥지름 D가 42파이라는 거죠. 안지름 D 요것이 호칭 그냥 안지름 요것은 20파이라는 이야기였고요. 나비는 이거 데이터에서 10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너 R 요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코너 R에 여기에 적용할 값이 0.6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런데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어허. 그러면은 여기에 나비값은 이게 상관없죠. 지금 본체 그리는데 나비값은 상관없어요. 뭐만? 여기 코너 R만 좀 더 신경 쓰면 되겠네. 그랬을 때 베어링이 들어가는 본체에서 베어링이 들어가는 요 바깥지름 D에다가는 42 요거를 적용하면 되고, 축 그릴 때는 요거 적용하면 돼요. 축 그릴 때는 요거 적용하면 돼요. 네, 나중에 베어링의 제도, 호칭에 대해서 필기 시간에 이야기할 때는 안지름 공식을 이야기할 거예요. 안지름 공식을 이야기할 텐데 공사라는 이 뒤에 두 자리만 보고서 곱하기 5를 해주면 요게 나오네요. 안지름 공식 나중에 요런 거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예를 들어 03이라고 베어링 뒷자리가 6003이라면은 요거 안지름은 17파이가 돼요. 이건 외우는 공식이에요. 또 02였다면은 안지름은 15파이가 돼야 돼요. 외우는 규칙이에요. 이것도 외워야 되는 안지름 공식이에요. 위에 더 있어요. 빵빵은 10파이고 빵일은 12파이고. 근데 4 이하의 거는 안 썼죠. 4 다음부터 아래로 가는 애들은 전부 다 곱하기 5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안지름 공식이라고 외우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필기책에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별게 다 있죠. 자, 바깥지름은 그렇게 외우는 건 없어요. 그거는 좀 짜증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서 이 안쪽에다가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 요렇게 나 있는 거를 하나 잡아 놓고,
자, 요거에 대해서 지름값을 줄 때는 42파이. 근데 B 값은 우리가 적용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죠. 요렇게 커버와 닿는 요 깊이 베어링이 가서 닿는 자리까지 요거는 실측해 보면 15가 나오던가 그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 선하고 거리 간격이 15다. 여기까지는 하셨죠? 아, 코너화를 그러면 여기 적용하는 거군요. 여기다가 코너화를 적용하는 거군요. 피처 명령에서 필렛을 하라고 제가 당부를 했었죠. 근데 피처 명령에서 이 필렛을 넣으려고 생각하면 이거 빼먹을 공산이 커요. 왜?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 넣기가 힘들겠죠. 까먹고 안 넣을 수가 있겠죠. 피처 명령 필렛으로. 그런 거로 요거는 스케치 필렛에서 0.6을 빼먹지 않으려고 넣읍시다 그냥. 자, 요거 클릭해서 0.6. 아, 나는 빼먹지 않고 쌤 이야기한 대로 얘를 피처 명령으로 넣을래요. 예, 안 까먹겠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피처 명령의 필렛으로 0.6을 넣으셔도 돼요. 저는 불안신경증이라 가지고 빼먹을까봐 스케치에서 요거 정도는 해주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있는 요거는 구멍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요렇게 요거 지름값을 측정을 해 보자는 이야기죠. 여기 구멍이라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파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외형선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구멍인데 회전하면서 파지는 이 면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이 선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지름은 측정해 보면 얼마 나오던가요? 3, 4? 3, 4였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이게 29.5는 넘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30으로 봐야 되겠네. 34. 쏘리. 나도 선을 하나 잘못 볼 뻔했네요. 3, 4. 요렇게 간격을 재봤더니 3, 4, 파이 3, 4 요거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이렇게 그어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요거를 지름으로 34 입력을 해 줄게요. 선을 추가할게요. 선 그리기에서 요래 갔다가 요래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 놓고 얘를 요렇게 중심선과 같이 찍어 가지고 34파이 파이 자꾸 그러니까 초코파이 먹고 싶네.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선하고 요 선의 간격을 역시 봅니다. 이것도 원통 형상 안짝에 이렇게 육면체 형상으로 구멍이 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요것도 당연히 이렇게 원통 구멍으로 이렇게 있다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네, 그래요. 요거 지름은 얼마로 측정이 되셨나요? 얼마? 지름으로? 46, 그죠? 네, 46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추가하는 거는 이따 할게요. 이따 할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얘네는 좌우대칭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형상이 나오도록
여기까지 그려놓은 요렇게 필렛 포함해서 요거까지를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에 놓고 치수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 요소 대칭 복사를 할 때 우리가 빨리 하는 방법 뭡니까? 요렇게 객체들을 미리 선택해 놓고 치수도 선택이 됐지만 중심선과 같이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 이렇게 딱 넘겨버리면 이거 미러 돼서 넘어왔죠? 그러면 요거 선 정리 요거 좀 해줘야 되겠네? 그죠? 요런 거 정리할 때 요소 잘라내기에 무슨 옵션 쓰면 좋아요? 코너. 그래요. 사락 코너도 아니고 코너. 아유, 이 아재 개그 미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라인과 라인을 끝점 일치를 보고서 요거 중간에 거를 이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치수를 넣어 봅시다. 요거 지름이 46이었죠? 대칭이 됐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요 간격 치수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요 간격은 얼마로 실측이 되셨어요? 22 그죠? 22 네. 그래요. 요거 22. 자, 이렇게 하면 완전 정리 다 끝났나요? 자, 내가 치수를 넣은 것도 이거를 15 잡고 42 잡고 한 거는 베어링이 들어갈 하우징 구멍이었죠? 그러고 안쪽에 있는 공간 46을 잡고서 21을 잡았는데 요거 하는 순간 이 초록색으로 잡아놓은 얘네들이 대칭 구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정의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회전 보스 베이스를 바로가기 눌러가지고 한영전환 안 됐구나. 바로가기 눌러서 회전 보스 베이스 요렇게 딱 가게 되면은 원통 영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뭐가 선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회전축. 어유 민철씨 박수. 회전축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모르는 거죠. 중심선이 여기 세로 방향으로도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회전축으로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바로 회전 보스 베이스 완성이 되죠. 오케이. 자, 피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뭘 해줘야 좋아요? 그렇죠. 저장을 하는데 파트 이름을 저장을 할 때 새 이름 바꾸기부터 먼저 해야 되죠. 이름 바꾸기 파트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01 본체 다시 동력 전달 장치 4 이렇게 파트 이름을 넣어줄게요. 어디에서 하시면 돼요?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 우클릭 그죠? 우클릭 해가지고 파트 이름 바꾸기. 네.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01 본체 한양 전환 안 됐네. 본체 다시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파트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파트명에서 역시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명에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 거 뭐예요?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요거 역시 가야 되죠. 하셨어요? 자, 어셈블리와 동일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요렇게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더 동력 전달 장치 4번 폴더 안에 새 파트로 해가지고 본체라는 파트가 외부 파일 저장했기 때문에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요거 볼 수가 있죠. 어셈블리명이 있고 어제 만들었던 스프라켓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피처를 생성을 할 텐데, 쌤, 중간에 거를 왜 안 하고 밑에 판때기부터 하나요? 밑에 판때기부터 먼저 만드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강대 기능을 쓰려고 할 때 위아래 또는 가운데 정도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보강대 기능으로 선만 하나 추가해주면 여기를 보강대로 피처를 만들어줘요. 그러기 때문에 판때기 영상을 두 번째로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판의 영상을 내가 그리기 위해서는 어느 평면에 스케치하는 게 좋으냐면요, 윗면 평면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제 거 파트의 원점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 이 밑에 놓여 있어요. 그죠? 이 원점 위치에 윗면 평면이 놓여 있죠. 여기서 그려가지고 위로 돌출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원점 위치를 여기 놓고 이거를 원점으로부터 64로 맞췄던 거예요. 이럴 때 여기에 윗면 평면이 놓이니까 판때기를 그려 올릴 때 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파트의 스케치면을 선택할 때 파트 디자인 트리에서 윗면 평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들어갈게요. 네, 여기에서 스케치 보이죠? 스케치면 보이죠? 자, 그러면 면의 수직 보기 해놓을게요. 자, 면의 수직 보기 해놨는데 원통 영상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영상은 어때요? 이렇게 원통이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뭡니까? 판의 형상이 요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면도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렇게 보는 A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좌측면 평면에서 보면 요거 부분 단면으로 잘랐어요. 파단선이에요, 요거. 그죠? 요거 파단선이에요. 그런데 중심선까지 요렇게 재가지고 얘를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재보시면 얼마 나왔던가요? 요거 반올림 해야 될지 고민되는 거긴 했네요. 그래요. 요거는 58보다 그 0.5보다 더 크다고 봐가지고 59로 보도록 합시다. 59 되셨어요? 예. 58.5보다는 약간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반올림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59라고 봤다면 이거 곱하기 2 한 것이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거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보는지 이해되셨죠? 좌측면도는 이쪽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정면도는 이쪽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기승씨 투상 오케이? 민혁씨 투상 오케이? 진우씨는 진지하게 뭐 작업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안 할게요. 물어보면 방해된다고 뭐 짜증낼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요 두 가지 A는 참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네. A는 얼마로 실측되셨어요? 66. 6땡이네. 그래요. 6땡에다가 59 곱하기 2 요거 생각하고 갑시다. 자, 여기 판의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중심사각형을 쓰는 게 편하겠다 생각하겠네요. 중심사각형 어디에다가 센터를 둬요? 원점을 클릭해서 센터를 잡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얘는 6댕이고 그죠? 6댕. 그리고 얘에서부터 얘까지는 5, 9 곱하기 2죠. 이거 사칙 연산 된다고 말씀드렸죠. 암산할 필요 없어요. 5, 9 숫자 패드에 있는 별표 누르면 곱하기 되죠. 곱하기 2 118. 정말 편해요. 그러면은 내가 잡은 거는 이런 형상이죠. 좌측면도에서 보는 건 이 상황이죠. 정면도에서 보는 방향 이 방향이죠. 66과 118 요거 이해되셨으면 돌출을 들어가는데 요거 두께는 얼마예요? 이때 요렇게 판의 두께를 봐야 되죠. 요거 10mm예요? 오케이 10mm.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요거 10mm로 가면 되는데, 자 요거 10mm로 돌출하는데 쌤 이거 구멍을 미리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구멍도 파놓고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어차피 요거 원통 형상 튀어나오는 거 덮어 씌워야 돼요. 그죠?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 형상으로만 돌출 보스 베이스 10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됐는데 보수 돌출하고 좌측면도를 가만 봤더니 어라? 부분 투상도가 있어요. 부분 투상도 요거는 어디에서 쳐다본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쳐다본 거죠.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 떼서 이렇게 파단선을 표시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 네 군데를 필렛을 줘야 되겠네. 근데 잘 보시면 이 필렛이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이 안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의 센터에서부터 이 필렛의 바깥까지 RX, RY가 똑같은 동심인가요? 필렛의 센터하고 구멍의 센터하고 똑같은 거죠. 동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요 선에서 요 중심선에서부터 요거까지 거리 한번 A 재 보시고, 요거에서 요거까지 또 B 요렇게 간격을 측정을 해 보세요. 둘이 똑같을 거예요. 얼마씩 나와요? 13. 그죠? A로 방향을 재던 B로 방향을 재던 다 13이 나와요. 그러면은 진짜로 요거하고 요 구멍하고가 동심 위치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피처 명령에 필렛을 이용해서 13 넣어줍시다. 자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빠른 실행 아이콘으로 필렛이 바로 뜨죠. 요거 필렛의 값이 13이죠. 자 그런데 요 다른 모서리를 선택하면 옵션 이런 거 뜨나요? 요러면 4개 모서리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어요? 뭔가 신기한 거 본 거 같죠? 다시 자 첫 번째 모서리 이렇게 잡았어요. 옵션이 이런 거 뜨나요? 2개 중에 맨 왼쪽에 거, 여기 세로 방향으로 모서리가 4개 동시에 동일한 필렛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13으로 필렛 적용했습니다. 재생성 한번 눌러주시고 세이브 한번 눌러주시고, 다운이가 놀러오기 전에. 자 여기까지 판의 형상을 대략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구멍 형상은 나중에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가운데 거를 잡아 봅시다. 가운데 거를 잡아 볼 텐데 얘네들은
이쪽은 그 원통 형상의 4분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로 육안에 보이시나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재거나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재거나 이 길이 값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4분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요거를 먼저 할까 아니면 요거를 먼저 만들까 그건데, 자, 요거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원통의 실루엣 모서리부터 가면 어떤 보수 돌출이 돼요? 원통 형상보다 이렇게 양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놓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실루엣 모서리에다가 요거를 그려가지고 돌출하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틈새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매립이 되게 돌출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동일하게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하기는 할 건데, 중간 평면으로 스케치하기는 할 건데, 중간 평면으로 가기 위해서 정면 평면의 스케치 갑시다. 이때 표시 유형을 은선 표시로 바꾸세요. 은선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수문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켜주면 내측에 있는 구멍 형상들에 대해서 수문선들이 다 표시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코너 사각형을 갈 때 여기에 있는 엣지 모서리들에 대해서 먼저 1번 일치를 잡고 코너 사각형을 그릴 때, 여기에다가 2번 찍을 때 어디 사이에만 가면 돼요? 예, 어디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내측에 있는 구멍 형상 수문선 요거보다만 위로 더 안 벗어나면 되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한번 코너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1번 일치 찍고 여기에 2번 수문선 사이 보이죠? 이렇게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형상을 보니까 본체 커버하고 닿는 요 면으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하고 여기에서도 여기까지 거리하고가 좌우 대칭이에요. 그죠? 이거 다 실측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요렇게 봤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실측하는 게 오차가 덜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요 거리 값은 얼마로 여러분 보셨어요? 50이죠. 그런데 이거를 50으로 이렇게 잡아주기도 해야 되고 좌우 대칭도 맞춰야 되니까 지금 코너 사각형 요거의 중간점에서부터 중심선을 시작해 가지고 원점으로 이렇게 내려긋고 요거 수직 조건 주고 50이라고 요 치수를 넣으면 되겠네요. 네, 중심선 갑시다. 자, 요렇게 해놓고 얘를 수직으로, 중심선을 수직으로 바꾸고, 그러면 요 상황이 이제 좌우 대칭이 된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치수를 넣읍시다. 요것이 50.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요거를 내가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중간 평면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보강대의 두께는 요거 두께도 같고 좌측면도에 있는 요거 두께도 같아요. 여기 두께도 같죠? 여기 두께도 같죠? 얼마씩이에요? 6의 두께예요. 보스를 돌출 보스 베이스를 할 텐데 중간 평면으로 해서 6mm로 돌출하자는 이야기예요. 중간 평면으로 돌출하기. 자, 그러면 돌출 보스 베이스 바로가기에서 옵션은 중간 평면으로 가고 얘를 돌출 값을 6으로
만들어졌나요? 자, 형상이 원통에 대해서 딱 붙었죠? 여기까지 이상 없죠? 아, 쌤, 그러면은 요쪽에도 우측면 평면으로 해가지고 각진 이 형상 그려가지고 이거 중간 평면으로 돌출하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자, 파트의 우측면 평면을 선택하는 거죠. 파트의 우측면 평면. 그죠? 파트의 우측면 평면 요거를 선택하고 스케치 들어가는 것까지는 일단 해 놓읍시다. 스케치 들어왔어요. 파트 파일의 우측면 평면. 우리가 쓰려고 하는 기능은 이따가 쓰려고 하는 기능은 요 보강대라는 기능을 쓰려고 해요. 개념을 말씀드리면 보강대 기능은 앞서 생성된 피처의 이 모서리를 스케치 평면에 맞춰서 그려진 것처럼 스케치된 요소로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 모드에서 우리는 얘만 하나 짝대기 추가해주면 여기를 패곡선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강대라는 이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 그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 4분점 원형 모서리에 4분점이 오고 잡히죠. 여기서 시작해서 수직이라는 피드백을 보면서 이렇게 밑에 있는 엣지에 대해서 일치로 그었어요. 됐나요? 여기서 더 할 거 없어요. 바로 이거 피처 활성화 되는 거 저는 보여드리고 있는데 선 하나만 찍 그렸는데 피처를 쓸 수 있다고 활성화 됐죠? 그래서 우리 바로가기 아이콘 등록할 때 보강대도 추가했던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솔리드 바디에 얇은 지지판을 삽입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거 일단 눌러보면은 뭐가 생겨요? 바깥으로 피처를 만든다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뒤집기 버튼이 여기 있나요? 뒤집기 체크해 줍니다.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가죠. 이래야 패곡선 방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에서도 보시면 요거 화면을 저는 살짝 틀었는데 이거는 미리 보기가 기능이 없어서 좀 짜증나요. 대신에 눈동자 아이콘밖에 없어요. 노란색으로 미리 보기, 전체 미리 보기 이렇게 체크박스 켜고 보는 게 없다는 거죠. 요거는 좀 불편해요. 눈동자 아이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요거를 보면은 돌출의 방향이 스케치면에 평행한 게 있고 스케치면에 수직인 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돼 있죠. 우리가 스케치면으로 선택한 거는 요 평면이었죠. 요 평면에 대해서 이 보강대 피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보강대 영상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요런 거를 방금 이야기했다면 그죠? 요거는 스케치 면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을 때고 예를 들어서 스케치면이 이렇게 놓여 있었다면은 이 스케치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보강대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 버튼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얘는 뭐다? 스케치 방향, 스케치 면하고 평행한 방향이고 이 보강대의 두께는 아까 실측했을 때 6mm 나온다고 그랬어요. 보강대 두께 값에다가 6을 넣었는데 요것도 옵션 보면은 요거 체크가 기본으로 돼 있나요?
중간 평면. 두께의 합이에요. 두께의 합이에요. 스케치에서 요렇게 6mm, 요렇게 6mm가 아니라 총 합이 6mm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방향 왼쪽으로 이렇게 두께를 줄 수도 있고 오른 방향으로 두께를 6mm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중간으로 이렇게 맞춘 거고. 확인 눌러 볼게요. 이야, 이건 뭐 선 하나만 그리면은 피처가 만들어지네. 전제 조건은 뭐였습니까? 선인데 전제 조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회곡선을 구성할 만한 닫힌 모서리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피처의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만 성립이 되면 이렇게 교차하는 형상을 그려가지고 여기를 회곡선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보강대 기능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보강대로 만들었는데 반대편에 요거 만들 때 반대편에 요거도 보강대로 하기 위해서 또 스케치하는 건가요? 아이, 왜 그래요? 초보처럼 대칭 복사를 쓰자는 거죠. 그죠? 대칭 복사를 쓰는데 대칭 복사의 기준면은 어디가 돼야 돼요? 요거 파트의 정면 평면으로 삼으면 보강대 피처를 이렇게 대칭할 수 있겠네요. 해봅시다. 저는 아무것도 선택 안되게 해제해 놓고 대칭 복사 갈게요. 대칭 기준면을 파트의 정면 평면 요거 보이죠? 그 다음에 대칭 복사 피처 뭐 선택하는 거예요? 보강대 넘어가나요? 엔터 안 먹었나?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 보강대 영상을 만들어 줬는데 이 보강대라는 기능으로 얘를 만든 것은 나중에 2D에서도 요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하간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과제 도면을 한번 봅니다. 여기까지 재생성하고 저장 일단 해 놓으시고 문제 없으셨죠? 오케이? 요거에서 우리가 이어서 가야 될 거는 형상을 덧대서 만든다고 봤을 때 여기 원통 형상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정면도에서 여기 꼭지점 요렇게 간격을 재거나 좌측면도에서 여기 꼭지점 요렇게 재거나 하면 원통 형상이 몇 파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재보시면 얼마씩 나와요? 15 15 그죠? 재미없군요. TV 흉내 좀 내봤는데. 자, 15이고 요거의 선분하고 요 판의 윗면을 나타내는 요 모서리하고 요 간격은 얼마로 확인이 돼요? 3mm. 제일 거 없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3이 적용될 자리이기도 하네. 3mm. 그래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요거 3mm로 나오고. 자, 그런데 요거를 갈 때 여러분이 먼저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구멍이 동심으로 필렛하고 동심으로 내가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덧대 놓은 이 원통 형상도 요거에 대해서 동심이겠네. 요거 이해되죠? 오케이. 스케치면은 요 면으로 잡고서 서클을 쫙 그려볼게요. 봅시다. 요렇게 스케치 들어가요. 면의 수직 보기 해요.
원 그리기 해요. 원 그리기 요렇게 해요. 원 그리기 할 때 뭐 해주면 좋아요? 필렛 모서리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센터가 표식이 뜨죠? 오스네처럼 이 센터 표식이 뜰 때 여기에다가 원의 중심으로 일치 클릭하고 요렇게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군데를 같은 식으로 센터를 찾으면서 원 그리기 할 수 있죠? 오케이. 요렇게 반복을 할게요. 요거 반복하고 요거 반복하고. 아, 쌤, 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요소 대칭 복사기 중심선 하나 그려놓고 XY 방향으로 밀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돼요. 둘 다 또이또이예요. 네, 요런 방식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미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일이 원을 그렸으니까 형상에 대한 조건이 4개의 원이 전부 다 뭐가 같아야 돼요? 중심이 같아야 돼요? 크기가 같아야 돼요? 크기. 이걸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할 수 있나요? 윈도우로 셀렉트해서 동등 조건 주면 되죠? 이꼴 동등 구속을 주고 난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13파이 15 넣으면 되죠? 그래도 계속 15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얘를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돌출 방향 요렇게 위로 가게 해서 블라인드 형태의 돌출 값은 얼마? 3mm. 오케이. 이거 한 방에 그냥 돌출 가면 되잖아요. 됐죠? 자, 요거 덩어리를 파줬으면 우리는 요 형상에다가 구멍을 파야 되는데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간격을 재보면 요 구멍에 지름값이 확인이 되겠어요? 네, 요거 규격집으로 갑니다. 일단 재보면 9파이는 나오죠? 근데 요거로 그냥 믿지 마세요. 데이터의 값은 있긴 있는데 요 값이 있는데 그래도 규격집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규격집에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볼트 자립하기 2급 기준 15항일 거예요. 여기 있네. 볼트 구멍 지름 2급 기준 카운터 보호 지름의 치수 요거 찾았나요? 자, 요거에서 보면은 얘가 파이 D H 요렇게 써 있어요. 요 값을 보면은 볼트 구멍의 지름 DH 요렇게 쭉 와가지고 9짜리가 있네요. 얘에다가는 M8 볼트를 체결하는 자리구나. M8 볼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보다 조금 지름이 작은 애죠. 9파이보다 조금 작은 볼트를 요 안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요게 9파이가 돼 있고 구멍은 9파이가 되고 볼트의 가장 큰 데에서부터 큰 데까지는 8이 되기 때문에 나사산이 망그러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볼트 구멍 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규격을 보고서 9파이 안심하고서 뚫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할 때 돌출 컷으로 가도 되고 구멍 가공 마법사로 가도 되고 구멍 가공 마법사는 구멍의 유형부터 정해야 되고 크기 정해야 되고 할 게 많죠. 심플 이즈 베스트. 요 면에다가 스케치 해가지고 서클 그려가지고 돌출 컷 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자, 여기다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들어가서 자, 이거 암산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갈게요. 그래요. 그냥 서클을 그립시다. 좀 전에 한 것처럼 원형 모서리에다가 대면 오스냅으로 센터가 표시가 되니까
센터에다 일치 잡고 서클 그려요.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저는 일부러 원을 크게 그리고 있어요. 자, 요렇게 잡아가지고 센터 요렇게 잡아서, 자, 이 4개의 원도 역시 무슨 형상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동등, 그죠? 동등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얘네도 윈도우로 셀렉트하고 동등. 요게 지름이 얼마라고요? 9, 그죠? 9. 아, 쌤, 패곡선 여러 개 한꺼번에 돌출 보스 베이스 돌출 컷 다 되는군요. 패곡선이 여러 개 동시에 있어도 돼요. 단 뭐일 때만 안 좋아요? 패곡선이 서로 접해 있어 버리면 안 되죠. 요게 요렇게도 패곡선이고 요렇게도 패곡선이고 그러잖아요. 요런 경우가 아니고 패곡선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 돌출되거나 돌출 컷 되거나 그러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가기에 돌출 컷에 얘는 다음까지, 돌출 컷에 다음까지 빵 뚫었어요. 재생성 저장.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듬질 해봅시다. 먼저 정면도, 조립도의 정면도 얘를 보면은 필렛 들어갈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는 베어링 코너알 하느라고 이미 넣었어요. 그죠? 여기는 이쪽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뭐 요거는 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여기도 필렛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필렛 들어가야 되고 요런 데도 필렛 들어가야 되고 요런 데도 요런 데로 필렛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필렛 값들을 다 다르게 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필렛의 반지름 값을 다 다르게 했다. 그러면 도면상에서 각자의 필렛에 대한 치수를 일일이 다 넣어야 되죠. 그런 불합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1 곱하기 45도 필렛과 라운드는 R3이다. 주소에다가 미리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측해 보니까 여기도 필렛 3이야. 여기도 필렛 3이야. 요것도 필렛 3이고 여기도 필렛 3이야. 그리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필렛은 다 같이 쓰는 게 맞아요. 안 그럴 경우 응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응력이 힘이 집중이 일어나가지고 필렛이 작게 들어간 부분이 깨져버려요.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응력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외력이나 내력이 힘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R1이라고 치면은 나머지는 다 R3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쪽으로 힘의 파동이 모이게 돼요. 힘의 파동이 모이게 돼서 여기가 크랙이 생기거나 이렇게 깨져버리거나 그래버려요. 이런 장치는 언제나 이쪽에 스프라켓이 달려가지고 진동이 많이 생기죠. 충격도 생기죠. 롤러가 그냥 탈탈탈탈탈 롤러 체인이 탕탕탕탕탕 하면서 스프라켓을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진동의 힘이 전달돼 가지고 이런 데로 다 몰리겠죠. 힘의 파정이 막 지진파처럼 막 이렇게 안에서 왔다 갔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필렛하고 여기 필렛하고 같은 게 맞아요. 단 요거 입장에서는 베어링 코너알 여기가 조금 위험하긴 하네요. 이건 뭐 규격 부품을 쓰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요런 거는 놔두고 나머지 필렛이 들어가는 자리는 같은 R 값을 써 주셔야 설계에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요것이 필렛 R3을 적용할 자리라고 이야기했다면, 처음에 제가
필렛의 순서를 강조함에도 여러분이 필렛의 순서를 자꾸 까먹고 그냥 여러분이 이것저것 그냥 필렛을 무작위로 순서 없이 넣고 난 다음에 쌤 거랑 내 거랑 왜 필렛이 다르죠?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세로 방향으로 생긴 모서리에다가 필렛을 먼저 넣어요. 세로 방향 모서리라는 게 어느 거예요? 요런 거 세로 방향 모서리죠. 요런 거에다가 필렛 모서리를 넣으면은 여기가 동그스름하게 모서리가 동그스름하게 바뀌죠. 필렛의 옵션 중에 탄젠트 파급이 있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모서리가 되면은 이 둘레로 필렛이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중에는 틀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볼게요. 자, 선형 모서리 요거 선택해 가지고 필렛 바로 들어가요. 반지름은 3이죠. 자, 두 번째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하면서 옵션을 선택하는데 요런 옵션 가야 되겠네요. 세로 방향으로 다 선택한다는 표시 뜨는 거 요거 있죠. 내부에서 피처로 라는 옵션 요거 떠요. 요거 하면은 요거 요거였나 보다. 아예 제가 선택한 거를 잘못 읽었었나 본데 요거였네요. 루프 시작을 위해 연결된 상태 찾았죠? 눌러줘요. 오야 오예 오예 나만 신났네? 요렇게 숨어있는 기능들 잘 찾아 쓰면은 효율적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잡아 가지고 우리는 필렛을 세로 방향으로 잡았죠. 바로 이어서 하기 위해서 보이죠? 화면 바닥판하고 보강대하고 만나는 모서리예요. 요거 하나 클릭하고 필렛 들어가요. 탄젠트 파급 때문에 탄젠트 파급 옵션이 이게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밑에 거가 뺑 돌아가면서 이게 다 되죠. 네, 화면을 이렇게 살짝 틀어서 위에 것도 요 엣지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 볼게요. 오, 위에 거도 가는데 어디까지 가서 끝났어요? 여기가 그 날카롭게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탄젠트 모서리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요거는 화면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반대편의 모서리 마저 선택해 주면 이쪽도 이렇게 나머지 완성하나요? 그러면 요거 하는 김에 뭐까지 한다? 여기도 해볼까요? 아, 요건 헷갈리겠네. 요거 빼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럼 모가지 형상의 필렛은 다 들어갔나요? 도면에 보면 요렇게 필렛 들어가 있고 요렇게도 필렛 들어가 있고 요렇게도 들어가 있고 요거 다 매치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필렛 기능을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데 요번에는 잘 보세요. 큰 형상의 필렛을 먼저 줄게요. 판때기에 요거에 요거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거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탄젠트 파급 때문에 이렇게 뺑 돌아가나요? 일단 여기서 실행할게요. 여기 모서리를 잡았어요. 또 반복해 가지고 이번에는 요 모서리를 클릭해 볼까요? 잘 확대해 보면 이거 좀 이상한 부분이 보여요. 필렛으로 생성된 모서리보다 그 다음에 생성될 필렛 모서리 미리 보기가 좀 더 바깥으로 이렇게 침범하고 있죠. 요래도 괜찮아요. 예, 틀린 거 아닙니다. 요렇게 되는 거 보고서 4개를 마저 선택을 할게요.
요거 선택하면 되겠네. 우측면의 모든 내부 루프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면 한꺼번에 다 잡히죠. 여기까지 질문. 쌤, 필렛 모양 저랑 달라요 하는 분 없죠? 네. 아 참, 구멍 가공 마법사 안 할 뻔했네. 아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구멍 가공 마법사를 봤을 때 이거 그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좌측면도에 커버에 볼트가 조립된 걸 보면 요렇게 두 개 표시되어 있죠. 정면도에 보면 볼트 조립된 게 여기 있죠. 여기만 있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투상하는 거 맞아요? 아, 이수자 평가 때 이거 이야기 해놓고들 왜 그러죠? 본체 도면에서 절단선이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갔다고 했어요? 이런 방향으로 절단선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조합단면이라고 대답하셨죠? 암나사 위치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의 암나사 자리는 여기 위쪽에 파져 있죠. 오라, 프린트대로 이야기하면 이 조합단면이 이상하게 헷갈리게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로 이야기를 하자면 얘처럼 아래쪽에 암나사가 나게 하려면 흉내를 내보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절단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쯤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가가지고 아래로 내려 긋고 이런 식으로 절단선이 돼야 되겠네요. 우리가 도면에서 본 거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내려가 갖고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절단선이 나간 거죠.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우리 도면이죠. 절단면이 지나가는 방향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암나사 자리 파는 게 이게 함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면도만 보고서 이거 세 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6시 방향에 하나 있고 120도 벌려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암나사가 뚫려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주위에서 안 보신다면. 좌측면도를 가만 보니까 얘네는 이렇게 45도이고 요렇게는 90도이고 이러면서 여기 이게 표시된 거를 보고서 우리는 절단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었던 거구나, 얘는 요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참조했을 때 이 암나사를 팔 때 서클을 일단은 스케치를 해가지고 갈 텐데 얘는 M사에다가 DP8이었구나. 자, 요 면에 스케치를 먼저 가야 되겠네요. 면에 스케치 들어가서 서클을 일단 그려야겠네요. 서클 그리는데 이 모서리에 중심을 잡아서 모서리에다가 중심을 오스냅처럼 잡아서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요거 해놓고 잊지 마시고 요거 뭐 하면 좋아요? 보조선을 체크해 놓으면 좋아요.
센터 서클 되도록 보조선을 체크.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실측하셔야 될 거는 요거 중심선의 간격을 재가지고 반지름값, 센터 서클의 반지름값을 찾아낼 수는 있죠. 정면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재 보시면 이거 센터 반지름이 얼마예요? 21? 21 나오지 않아요? 아, 26 나오지 않아요? 5mm 농금 안 볼 뻔했네 나도. 26 나오죠?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지름값을 넣을 때 26 곱하기 2 5이네. 아, 5이 먹고 싶다. 아, 이제 그만할게요. 아유. 아, 이제 반응도 없어. 자, 그러면 52파이로 요거 그려놓고 원점에 맞춰서 중심선을 그릴 때 시작하는 중심선의 위치를 여기로 가기는 하는데 피드백이 요렇게 요 센터에 피드백이 뜰 때 1번 클릭해 가지고요. 여기 센터까지 2번 찍어 놓고 요런 식으로 3번 찍어 주면은 중심선을 이렇게 1, 2, 3 찍어 주면은 이거 여기다가 45도 줄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점 찍을 수 있겠네. 교차하는 지점에. 되죠? 바깥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센터 서클까지 3번을 찍어도 돼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그릴게요. 피드백을 찾기 위해 어떻게 제가 커서를 놓습니까? 센터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흰색으로 피드백 아이콘 뜨는 거 보고 있죠? 여기에서 1번 클릭, 2번 갈 때는 이제 센터로 내려가면 노란색으로 수직 피드백이 떴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점을 센터 서클에 그냥 끝냅시다. 바깥으로 안 빼도 되고, 요렇게. 왜 점을 안 찍으려고? 점 스케치 안 하려고. 센터 서클의 일치까지는 떴죠? 기승씨 오케이? 여기까지 일치 떴어요? 자, 그러면 요 중심선과 중심선 선택해서 요 각은 몇 도 주는 거예요? 45도. 네. 구멍가공 마법사 할 준비 끝났네. 응? 쌤, 이거 뭐 네 군데 다 점이 인식되게 해야 되잖아요. 3D 피처 명령 중에 원형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 쓸 거니까 그래요. 하나만 찍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스케치 종료할게요. 이상 없습니까? 자, 화면을 이렇게 틀어놓고 표시 유형을 은선제거로 놔둘게요. 요 상황에서 구멍가공 마법사 갑시다. 바로 가기 눌러도 되고요. 얘는 구멍의 유형이 뭐가 돼야 돼요? 직선 탭. 그죠? 직선 탭이고 KS의 탭 구멍 요거고, 얘는 M4로 여러분이 보셨을 것 같고, 블라인드 형태로 일단 체크를 해 놓읍시다. 여기 네 가지 정도만 우선 할게요. M4 그리고 블라인드 형태 맞췄어요. 자, 위에 칸이 나사산의 깊이를 입력하는 거예요. B라고 써놓은 요 아래 칸이 앞나사의 나사 깊이를 입력하는 칸이에요. B예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깊이값 8로 여러분 실측하셨을 거예요. 어디서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선까지이기 때문에 요 깊이가 8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드릴 끝자리를 나타내는 얘는 우리가 어떻게 기입하면 맞겠어요?
그렇죠. 나사부의 깊이값에다가 몇 배? 1.25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입력합니다. 8에다가 얘는 8 곱하기 1.25. 딱 10 나오네요. 됐어요? 그러면 위치 탭으로 갑니다. 첫 번째 선택하는 게 면, 두 번째 선택하는 게 스케치된 점 요소. 됐죠? 이렇게 하나만 찍었어요. 확인 종료. 쌤, 그러면은 얘를 원형 패턴을 할 때 중심축이 뭐가 되나요? 중심축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중심축을 우리는 뭐로 선택하면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하율씨? 어디? 원형 패턴인데 중심축을 선택해야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 패턴 피처를 만들죠. 그럴 때 뭐를 선택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중심선을 선택하지 않고 면, 무슨 면? 원통면. 자, 원형 패턴을 할 때 우리가 중심축을 갖다가 켜기 위해서 이 보이기 숨기기 아이콘 요거 눌러서 임시축이라는 걸 켤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켜고 하느니 그냥 원통 면을 선택해 버리면 이 중심축이 인식이 된다고 그랬죠. 자, 여하간 자, 해봅니다. 원형 패턴 요거 갈 때 파라미터에서 중심축을 선택할 때 여기 보이기 아이콘 눌러가지고 임시축을 켜고 이거 번거롭게 안 해도 돼요. 뭐를 한다? 원통 면을 클릭하면 된다. 됐어요? 그랬을 때 아마 우리가 패턴 연습했던 치수도 써 있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요거 4로 바꾸고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원형 패턴 하는 거 할 때 어디를 선택했다? 이 원통면을 선택하면 돼요. 축으로 축을 잡아달라고 할 때 그래 놓고 피처는 뭐예요? 나사구멍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패턴으로 이거를 완성을 했고, 이거 하고 나면은 먼저 뭐부터 숨겨야 돼요? 구멍가공 마법사 하고 마무리 되면은 구멍가공 마법사를 위해서 사용한 스케치 숨기기 해야죠. 요거 숨기기. 스케치를 숨겨놓고 봅니다. 어라? 이쪽 보니까 여기도 대칭이네. 구멍 형상이 대칭이네. 그죠? 호호. 그러면은 얘는 피처 명령에서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갈 때 기준면은 얘가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러에서 넘길 피처는 나사구멍하고 원형 패턴하고 요거를 한꺼번에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대칭 복사 갑시다. 저는 면 미리 클릭해 놨기 때문에 요거 우측면이 바로 인식이 됐고요. 대칭 복사할 피처를 디자인 트리 열어서 나사구멍하고 원형 패턴하고 컨트롤 키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클릭 꾹꾹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확인 눌러서 반대편에 대칭 잘 됐나요? 오케이. 좌우 대칭 잘 됐어요. 검토해 보는데 이거 빼먹은 게 제가 보이네요. 구멍가공 마법사 급하게 들어오느라
여기 모서리 요 안쪽의 모서리들의 필렛 3 적용하는 거 아직 안 해놨네요. 단면도 보기 하면 요거 잘 보이니까 요걸로 보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셔도 좋겠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필렛 들어갑니다. 요렇게 두 군데예요. 얘처럼 이렇게 필렛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모서리 여기가 각진 모서리였는데 각진 모서리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철씨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요 두 군데의 모서리 필렛 주면은 진짜 필렛은 안녕이네. 그렇죠. 이제 못따기를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단면도 보기 하면은 못따기 줄 자리를 명약 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본체 구멍이 여기가 각지게 되어 있다면, 각진 모서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쪽 방향에서 베어링을 끼워 넣을 때, 아이고 이거 힘들겠네. 그죠? 여기 각진 모서리를 못따기로 이렇게 깎아주면 요 방향에서 베어링이 들어올 때 문제가 없겠네요. 즉 어느 모서리? 요 모서리 1 곱하기 45도 적용하면 되겠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요거죠. 반대로 요쪽에도 베어링이 있는 거 보면 베어링이 이 짝에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거 있죠. 여기도 요 안쪽에 있는 모서리에다가 또 1 곱하기 45도 줘야 되네요. 두 군데. 양 끝에 있는 모서리를 컨트롤 키 눌러서 못따기 두 개 모서리를 다 선택하고 못따기 들어가는데 1 곱하기 45도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어느 거예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1 곱하기 45도 요거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확인.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뜨린 거 이제 없는 거 같죠?